여러분, 지금 캐나다가 아주 위험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름하여 중국 카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중국은 이번에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카니를 받쳐줍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전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캐나다, 너 정말 이 길로 갈 거야? 캐나다의 중국 카드. 과연 트럼프가 가만히 둘까요? 이번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됩니다. 가장 먼저 캐나다와 중국 간에 맺어진 합의입니다. 둘째로 트럼프가 압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셋째로는 카니의 방어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의 결말 시나리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이 맺은 이번 합의는 겉으로는 무역 합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적 신호가 더 큰 거래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산 전기차, 다른 하나는 캐나다산 카놀라입니다. 먼저 전기차부터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취한 방식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여러 주대 통제한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열지도 않았습니다. 핵심은 물량 제한입니다. 들어오는 규모를 제한하고 그 안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캐나다는 중국 전기차를 통해 가격 경쟁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자국 산업과 정치적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국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단순한 소비자 정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보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캐나다가 중국 전기차의 북미 진입로가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이 지점에서 압박과 보복의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전기차 합의는 전기차 자체보다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정치적 신호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놀라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카니 총리가 가장 얻고 싶었던 것은 사실 전기차가 아니라 카놀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카놀라는 캐나다 서부 농업 지역의 핵심입니다. 중국이 카놀라에 높은 관세를 걸면 수출이 막힙니다. 농가 소득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만이 곧바로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요 카놀라 관세를 완화해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카니에게는 정치적 산소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는 산업 정책과 안보가 섞여 있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반면 카놀라는 생계와 직결된 농업입니다. 즉 카니는 이번 거래를 통해 서부 캐나다에는 성과를 주고 중국과는 관계 복원 레일을 깔고 미국에는 협상 레버리지를 만들려는 3중 전략을 시도한 겁니다. 전기차와 카놀라 공식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는 통제된 개방입니다. 카놀라는 정치적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단순한 수출입 뉴스가 아닙니다. 즉 캐나다가 중국이라는 카드를 활용해 미국과의 게임에서 협상력을 만들려는 정치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신호에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문을 완전히 닫는 것은 미국에도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큰 방식은 완전 차단이 아니라 문을 반쯤 닫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관세입니다. 특정 산업을 지목해 관세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둘째, 통관과 규정입니다. 국경에서 검사와 절차를 강화하면 물류가 느려지고 비용이 올라갑니다. 셋째, 원산지 규정입니다. 캐나다 제품 안에 중국 부품이 많다고 판단하면 이건 사실상 중국 제품이라고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요 셋 중에서 시장에 즉각 영향을 주는 방식은 통관과 규정 강화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우 빠르게 산업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USMCA입니다. 협정 자체를 당장 깨지 않아도 검토와 재협상을 압박카드로 쓰는 것만으로도 캐나다 경제에는 큰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캐나다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를 불안하게 만들고 양보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브링크맨십, 치킨 게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 카니는 어떻게 방어할까요? 요 카니의 방어는 감정적 맞대응이 아니라 비용을 올리는 방어입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분 차단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뒷문이 되지 않도록 물량 제한과 규정, 감시 체계를 촘촘히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있다. 백도어는 아니다. 이 명분이 깨지면은 트럼프에게 공격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둘째, 싸움을 미국 내부의 싸움으로 바꿉니다. 캐나다의 진짜 무기는 백악관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부의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 접경주, 제조업 로비, 에너지 업계, 수출 기업들이 핵심입니다. 당신들이 손해본다.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미국의 압박 비용이 올라갑니다. 셋째, 필요하면 정밀한 보복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보복할 때는 광범위하게 때리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이건 전면전이 아니라 협상력을 위한 억제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말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세 가지 결말 중 하나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관리된 타협입니다. 그 트럼프는 강하게 말하지만 실제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카니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결국 협상으로 정리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결말입니다. 둘째, 압박 확대입니다. 트럼프가 관세와 통관을 더 강화합니다. 캐나다 경제가 흔들리고 카니는 국내 정치 압박을 받습니다. 이 경우 카니는 중국 카드의 활용을 더 고민하게 됩니다. 셋째, 장기 교착입니다. 양쪽 모두 완전히 접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고 기업과 시장이 먼저 지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캐나다 중국 리셋은 단순한 무역 뉴스가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 압박 속에서 중견국 캐나다가 어떻게 생존 레버리지를 설계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전면이 아니라 배경으로 움직입니다. 카니를 받쳐주는 카드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는 전면에서 압박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시험합니다. 결국 이 게임의 키워드는 정면 충돌이 아니라 조용한 균열, 그리고 정교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캐나다가 꺼내든 중국 카드, 그것에 대한 트럼프의 보복과 캐나다의 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음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